이제 3일차가 됐네요. 선생님 오시는 분은 3일차. 아, 더우세요? 아니, 제가 막 뛰어가지고. 아우, 왜 뛰어오셨어요? 시간 놓치셨어요. 시간이 그럴까봐 그러셨구나. 아무튼 내일 해서 1박 2일 캠프로 가는데 문경 SDS 리조트로 가는데 지금 저는 한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6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다른 애 장소 가는 것보다도 거기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실내에서 약간 이제 막 침대도 있고 시설이 좀 좋아요. 코테이지로 돼 있어갖고 그리고 뷔페도 거기서 조식 뷔페도 먹고 요번엔 조식 뷔페를 안 먹지만은 이제 그 안에서도 스파할 수 있고 바깥에서 실외에서 스파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거기 언제 가요? 문경 언제 가요?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가는 거야. 내일 가요. 네, 다행히도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선생님들의 유대복지에서 영상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보셨겠지만은 아이들한테 5대 영역으로 해서 서비스 들어간댔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내일 가는 거가 바로 문화 프로그램이에요. 문화 체험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외부 활동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새로운 색다른 경험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하고 선후배하고 같이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도 떨고 기타 등등 아이들에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또한 좋기도 하고 또 이번에 종사자 한 4명이서 같이 케어하고 일단은 룸을 4개를 빌렸어요. 4개 빌리고 애들이 한 30명 정도 가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해서 애들 인솔해서 제가 그러니까 뭐 수영복 준비해라 뭐 해라 이렇게 각각 해서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다 애들 준비 안 하고요. 우리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개인 용품 그 용품만 뭐 이제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종사자들이 다 준비하고 그 무엇보다도 외부 활동할 때는 신경을 조금 바짝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떠나기 전에 이제 뭐 내일 애들 9시까지 올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9시까지 안 와요. 더 일찍 와요. 들떠가고 소풍 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안전교육 먼저 시키고 항상 필수적으로 현장에 뜰 때는 어디 갈 때도 아이들 안전교육 먼저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를 개설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 안전벨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에 이제 사고 나시 어디서 망치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다는 거고 위치해주고 안전벨트 다 착용자 하나하나씩 점검 잘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휴게실에서 이제 쉴 때 있으면은 애들 그냥 혼자 화장실 갔다 하면 안 되고 절대로요. 같이 인솔하셔야 돼요. 인솔해서 인원 체크 반드시 항상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고 또 고속버스도 애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멀미한 친구들 파악해서 미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신경을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로 갈 때 이제 엄마가 아이가 갔을 때 뭐 기타 등도 준비하는 것처럼 복지사가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야 되죠. 안전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도착하더라도 이제 와서 아이들이 수영장 들어갔을 때 주의할 점 여러 가지 또 안내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일단은 그렇게 안전하게 잘 갔다 오는 것이 가장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그래서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9시 출발해서 하룻밤 자고 도착할 예정은 테이크아웃이 보통 저기잖아요. 11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놀다가 또 나와서 아이들 식당 가서 또 식사할 거거든요. 대충 해서 한 6시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거기가 한 문경 가면 막히지 않으면 2시간 걸리는데 막히면 2-3시간 뭐 이렇게 넉넉히 잡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외부 활동 이거 1박 2일 캠프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뭐 놀이시설 같은 거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를 근무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많이 아이들 덕분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박물관도 가고 영화관도 가서 영화도 보고요. 관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문화시설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실내 스키장도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인천에 어딘가 까먹었는데 음지프레인가 가보신 분? 네, 거기도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안에 수영장도 있고 실내 그죠 스키장도 있잖아요. 거기 애들 스키도 타고 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데를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안전을 항상 주의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제가 슈퍼바이저서 김 선생님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일지에서 조금 선생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복지설이기 때문에 내가 오리지널에서 한번 알리기는 알렸는데 깜빡하시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안 쓰신 것 같아서 뭐냐면요. 중등 수학 수업이 아니라 중등 수학 프로그램 이렇게 쓰시는 거야. 복지설은 전부 다 프로그램. 선생님 노인복지설 가봐 무슨 프로그램 막 이렇게 써있죠. 복지설은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 수정하셔서 초등 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어떤 거요? 네. 학습 지도에서 이거 만들죠. 중등 수학 왜냐면 4시일 때 있죠. 시간표가 4시일 때는 중등 영어 영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 먹고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2교시는 중등 수학 프로그램 이렇게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수학 프로그램 영어고 영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수학 프로그램. 그 중에서 조금 몇 명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정식으로 1교시로는 영어 하고요. 2교시는 수학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몇 명은 조금 변동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 하고 선생님이 일지 작성하실 때도 항상 뭐든지 뒤에다가 프로그램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죠? 거기서 내가 이제 전달했는데 선생님이 보다가 그게 눈에 띄어서 나머지 잘 쓰셨어요 선생님. 잘하셨더라고요. 이제 알아서 수정하셨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쓰고 싶으면 근데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글밥이 많아지는 거니까. 또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참관하고 옆에서 보조는 부탁도 하기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먼저 일정하고 전달하고 선생님들, 어제 봤던 영상 한번 교육자료 발표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1일 감사 저녁에 하는 거죠. 실수했네. 1일 목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사항 있으면 또 받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일정은, 똑같은 일정이거든요. 특별히 프로그램은 없고요. 중등부에 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아이들 지금 독서 프로그램, 지금 시간이라서 독서하고, 급식 먹고, 그 다음에 학습 프로그램 할 거예요. 지금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좀 특별히 뭐가 있냐면요. 외부에서,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교육이 들어가요. 3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아이들 구강 검진 같은 것도 해주기도 하고요. 다양해요. 아동센터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좋은 거 프로그램들은 선택해서 선생님들이 연계 누가 해주냐면 복지사들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사가 정말 말이죠. 여러 가지 폭넓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제 외부에서도 전화 오면은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면은 선생님들이 선정을 하셔서 이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해주시면 되고 과다하게 프로그램 많이 하면 애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선생님이 질을 좋은 것들, 양질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한테 소방에서 아마 소화전 이렇게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거 하재 뭐 그런 거 아마 알림을 해주시고 안전교육을 하실 것 같아요. 초등부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오시기 때문에 그거 한 다음에 애들 간식 먹고 아마 가도록 하고 중등부 수업하고 똑같이 1교시 급식 2교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사이에 7시 가까이에 한 3명 정도 나나토리 프로그램 가요. 몇 명이 한 지금 3명 정도 갈 거예요. 한 명, 2명, 3명이요. 네, 나나토리에 7시 한 6시 50분이나 7시 사이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나나 프로그램 마찬가지 이건 정서 프로그램이거든요. 정서 프로그램 플러스 지역 연계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나나토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뭐냐면요. 아이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도 사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고 뭐 그럴 때 뭐 아이들이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 몇 명을 조금 추천해서 아이들이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상담한다 그러면 조금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다 떨러 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하고 가서 얘기하고 게임하고 하는 거 놀이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애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겠지만은 그래도 좀 표현해서 아이들한테 표현이 다르잖아요. 좀 긍정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말로 해서 하면 애들 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건 아이들을 전문 심리 상담 선생님이 1대1로 매치해서요. 개인당 한 명씩. 그래서 그 한 명에 맞춰서 놀이하면서 이야기 그냥 수다 떠는 거야. 하나씩 전문적으로 콕콕 찌르는 게 아니라 걔는 그런 것들은 상담이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한마디 하면서 꼬리꼬리 하면서 그 아이의 지금 마음 상태라든지 또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그런 거 캐치하면서 아이들한테 마음을 좀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서 아이들이 지금 원래는 5명이었는데 한 명 뭐 이렇게 기타들게 중간에 저 힘듭니다. 안 하겠습니다. 의사를 바뀔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럼 바로 종결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신청자가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좀 거부한 경우는 끝까지 그냥 막 끝까지 가르치지 말고 왜 그만두는지 왜 그만하고 싶은지는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때는 반드시 종결해서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명 정도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정으로 나머지 똑같이 해주시고 선생님들 일을 평가하고 방역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선생님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선생님 오늘 그러면은 1일 목표와 그 다음에 3일차죠? 그 해당되는 내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돼요. 3일차는 보니까 솔직히 저는 3일차,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1차, 2차를 들으면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오면서도 그 사회복지사 실습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지 별 생각은 솔직히 없었는데 오늘 3일차, 어제 3일차 들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저녁 식사를 만들고 왔는데 만들면서도 제가 틀어놓고 만들었는데 한 5-6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 3일차 거를. 그래서 이제 3일차가 사회복지사의 그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질에 따른 자질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뭐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예쁜 마음 갖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봤을 때 모든 그 자질 자체가 기술적인 자질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약간 충격을 좀 받았고 그 사회복지사 그 교과를 공부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께서 그 복지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도 수집하고 뭐 컴퓨터 복지 행정 업무도 숙지해야 되고 관계성에 대한 상담 기법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약점도 보완해가면서 저희 이제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다음에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을 때 뭐 일일 평가도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지 내 반성도 되고 그다음에 발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를 많이 사랑을 해야지 나를 사랑을 해야지 많은 이제 친구들이나 그 노인복지나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 맞다 맞는 얘기다 이제 그것도 이제 깨달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태도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중립적인 태도가 저도 가끔가다 막 욱할 때가 좀 있는데 그거를 많이 이제 누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 반성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프로 정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프로 정신은 맞다. 나 프로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걸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열정적이고 열정적이라는 말은 저희 아들한테도 많이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거에 열정적으로 해라. 그리고 후회 없는 일을 해라.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 제공해야 될 경우에는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질하고도 많이 이제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으면서 내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아동을 하고 싶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님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가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방향성은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대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는 노인복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도 늙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그 연령층이 노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걸 토대로 오늘의 목표를 설정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저는 이제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제 딱 꽂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상담 기법이 사람하고의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거니까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늘 지내면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음.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성공하시길. 한재 선생님이요.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7일차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이제 문서에 대해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프로포절은 이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 문서이며 이제 복지 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 제안서를 만드는 걸로 이제 알게 되었고요. 네. 신청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공고를 기금 분배하는 사업을 공고를 보고 일단 이제 맞는 프로포절 양식에 따서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거치고 선정 결과를 이제 단체에 알려주는 거예요. 사회복지 단체에. 그래서 그 단체 시설에 이제 통보를 받은 단체 시설은 이제 기금을 배분을 받게 되고 네. 이제 프로포절 작성한 이제 클라이언트 기관 등 서비스에 이제 제공하도록 이제 추진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제 그 배분 기간에 제출을 하고 이제 기금 배분을 또 이제 사업 이제 기금을 배분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네. 이제 그런 기금 배분하는 기관이 이제 모금 기관, 네. 뭐 정부 및 아니면 지방 단체, 기업 재단이 있고요. 예로 좀 한다면 아름다운 재단이나 뭐 삼성복지재단, 뭐 LG 복지재단 그리고 사랑의 열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프로포즈를 좀 좋게 작성을 하기 좋은 이제 팁을 좀 몇 가지를 알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너무 어렵거나 뭐 글로 막 이렇게 서술하는 것보다 심사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확인하면서 쓰는 거고 또 내용을 좀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기금 배분하는 그 기간에서 이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목표와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통계자료나 이론적 근거 이런 것도 제시하여 작성하면 이제 경험담이나 담당 직원의 이제 역량도 좀 강조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제 성과 평가를 계획을 하고 성취 가능한 기대도 효과도 어떻게든지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 같은 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핵심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한 줄로 요약하거나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강화하도록 부단히 이제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또 말씀해주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1일 목표는 이제 아이들 칭찬 하나 이상이라도 한 개 이상이라도 칭찬하게 오기. 칭찬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이요. 네. 네, 저도 오늘 3일차 사회복지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들었는데 일단은 먼저 사회복지 자질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두루뭉실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많이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자기 개발 그리고 문서 활용 능력, 관계성, 약점을 보완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슈퍼바이저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동영상도 만드시고 이런 자기 개발을 하시는 모습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질 다음에는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에는 방향성과 가치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일을 평가 등을 통해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상황 판단을 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내가 왜 사회복지를 하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프로 정신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일을 평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런 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항상 예시 같은 것들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는 1일 목표를 내가 생각하는 여기서 내가 좀 더 필요한 사회복지 자질과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보자라는 걸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출근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공유를 했었거든요, 카톡. 그래서 선생님들 그 서적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례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조만간 이제 결혼하신 거니까 자녀 교육에도 아주 많이 도움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대로 부모님이 하던 양육 방식대로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엄마 닮지 말아야지. 그래서 엄마 양육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분인데 아무튼 그 선생님들한테 추천했던 그 책은 꼭 읽어보셔서 어디든 노인이든 어디든 약간 대상자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거에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잘 해주시면 되고 저도 어떤 책을 그 책 중에 한 책을 그걸 읽어보면서 전환점이 생겼거든요. 아이한테 상담할 때 요 기법으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액기스 딱 한다면 그 책에서 그 책을 뿌리를 해서 다른 책들도 읽어봤는데 일단은 물어보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그랬구나. 대꾸 해줘야 됩니다. 그 두 박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게 물어보는 이제 질문의 질은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서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캐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무튼 3일차 이렇게 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질문 뭐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아닌데요. 네, 말씀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1일차, 2일차까지는 몰랐었는데 3차 제가 3일차 보면서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걸 느꼈어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이제 본의 아니게 유튜브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데는 이제 복지는 이제 다른 것들 보장성을 위해서 유튜브 이렇게 복지 안내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없더라고요. 실습생들의 가려운 부분이 뭘까?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함께 와서 그 자료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영상 올릴 장점은 뭐냐면요.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여러 번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운도 받고 알아서 본인들이 필요하에 따라서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후배들이 저도 부족하지만은 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많이 뛰어서 제일 좋은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 대상자들 받기를 바람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무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끝.